327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자, 극한값 두 개가 주어져 있죠. 자, 이럴 때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3차 함수를 추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조건 두 개가 바로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이 극한값은 바로 리미트 h가 0으로 가죠. 바로 정확한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겠죠. h가 0으로 갈 때, 자, 가운데가 h가 같고 양쪽 사이드가 일일이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양쪽 사이드에 있는 이 1이 나와서 f 바로 프라임 1이 얼마의 값을 갖는다. 바로 4의 값을 갖는다.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아래 식도 어떻습니까? 똑같죠. h가 0으로 갈 때. 자, 그런데 양쪽 사이드는 마이너스 2로 똑같은데 맞나요? 그런데 여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h고 여기는 h잖아요. 그죠? 얘가 똑같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h니까 얘도 무엇으로 마이너스 h로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없는 마이너스 1을 분모에 곱했으니까 우리는 바로 마이너스 1을 다시 곱해줘서 바로 원상복귀를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h 똑같고 마이너스 2 똑같잖아요.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h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 h 공식은 h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갈 때 이 h가 똑같아야 되고 바로 일일이 이렇게 같아야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f 프라임 1이 된다고 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h가 똑같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올 때는 바로 f 프라임에 바로 누가 된다?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더 곱해져 있죠. 그죠? 따라서 그 마이너스로 곱해준 게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얼마가 되면 되겠다? 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서 바로 자, 이것도 세모가 되겠죠. 그죠? 동일하게. 자, 이렇게 해서 식을 두 개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는 H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H죠. 조금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의미가 다르죠, 완전히. 자, 얘는요, H가 0으로 갈 때 사실 극한값은 우극한과 자극한 두 가지를 모두 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0에 대한 우극할 때는 얘가 h가 그대로 0에 대한 바로 0보다 큰 쪽의 값을 가지니까 이때는 0에 대한 우극할 때는 얘가 우미분계수가 되고 좌극할 때는 바로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fx는 바로 미분 가능한 함수이니까 자 바로 이 x가 1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세요. h가 아니라 여기가 무엇이죠? 마이너스 h라는 거. 여기가 마이너스 h가 되어서 여기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무엇이 다르냐 하면 자, h가 0에 대한 조금 큰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s의 바로 무엇입니까? 우극한을 조사하죠. 그런데 h는 0보다 조금 크지만 마이너스 h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h는 바로 0보다 조금 작은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0에 대한 우극한을 찾을 때 0에 대한 즉
마이너스 2에 대한 우극한을 찾을 때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 아니라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0 플러스일 때 바로 우미분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좌미분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0에다가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2에 대한 좌미분계수를 찾을 때는 마이너스 h는 0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되어서 그때는 좌미분계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2에 대한 우미분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h일 때와 앞에가 음수일 때는 바로 0 플러스일 때는 여기서는 위에서는 바로 우미분계수, 0 마이너스일 때는 좌미분계수이지만 아래에서는 0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2에서의 바로 우미분계수가 아니라 좌미분계수, 0 마이너스일 때는 좌미분계수가 아니라 우미분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fx는 자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좌우 미분계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한 방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도함수 값이 주어졌으니까 f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죠?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자, 1을 넣었을 때는 바로 도함수 값이 4니까 자, 4는 바로 1을 넣으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1의 값을 가지니까 자, 1의 값을 가질 때는 x값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바로 제곱하면 4가 되고 12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변변 뭐 해주면 되겠다. 변변 빼주면 b를 소거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변변을 빼보면 4에서 1을 빼면 3이고요. 3에서 11을 빼면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2a에서 마이너스 4a를 빼버리면 플러스가 되어서 6a가 되겠습니다. b는 사라지죠. 따라서 6a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12가 되고 결론적으로 a 값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a가 2니까 2를 이 위의 식에 대입해주면 자, 4는 3 플러스 a가 2니까 자, 4 플러스 b가 돼서 4, 4가 없어지니까 b는 바로 이해하면 b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와 B를 모두 찾았으니까, 자, 함수 fx는 어떻게 정의가 된다? 바로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극한값, 즉 미분계수를 가지고 바로 A 값과 B 값의 미정계수를 결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수 추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는 것은 F1이죠. 자, F1은 바로 무엇이다? 계수들의 합이 되죠. 계수들의 합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함수는 3차 함수로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므로 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으니까 그냥 한 방에 썼지만 실질적으로 다를 때는 자, 좌우미분계수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극한값을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것도 자,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 여기 h의 계수가 플러스일 때는 바로 어떻게 된다? 0 플러스면 우미금 1에 대한 우미분계수, 0 마이너스면 1에 대한 좌미분계수가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0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2에 대한 자, 좌미분계수가 되고 0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2에 대한 우미분계수가 된다는 거 정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섬세한 게 좋은 거예요. 328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2차 함수이고요. 자, 다음 극한값이 주어졌을 때,
자, f2의 값을 구하라. 즉, 함수 추론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극한값으로 달려가 봅시다. 자, x가 2로 가까워질 때 분모가 어디로 가죠? 0으로 가니까 바로 0으로 가는데 자, 0이 아닌 상수값으로 수렴했으므로 분자 또한 0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f는 다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바로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으므로 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의 극한값도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자, x자리 2를 대입하면 바로 얼마가 된다? f의 1-5가 0이 된다. 1-5가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f1의 값은 얼마다? 5라는 이 식 하나를 먼저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미분계수와 좀 비슷한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극한값은 아직 우리가 여기에서 0분의 0 꼴을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냈지 아직 극한값은 조사하지도 않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5를 무엇으로 바꾸고 싶나요? 이제는 습관적으로 F1로 이렇게 바꾸고 싶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분명히 분모가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가죠. 그러면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할 때 분모 자리에는 누가 와야 된다? x-2가 와야 되죠. 자,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4는 x-2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무엇함으로써 인수분해함으로써 이 분모 자체를 바로 x-2 그리고 x 플러스 2로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왜? 인수분해가 되니까.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꼴은 x-2면 분자는 뭐가 와야 되죠? fx-f2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얘는 이 fx가 아니고 x-1이고 또한 여기는 자 f2가 아니라 f1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분자 이 자체를 조금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fx가 오는 게 좋잖아요. 그죠? fx가 오는 게 좋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바로 x-1을 무엇으로 t로 치환하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x-1을 t로 치환을 해버리면 바로 x는 무엇으로? x는 t 플러스 1로 치환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식을 우리가 다시 바꾸어 본다면, 자, 이 분자는 f의 t가 되고, 얘는 그대로 f1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x가 t 플러스 1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무엇이 됩니까? x 자리에 t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바로 얘가 t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아, 그래서 얘가 어떻습니까? tt 11이 똑같아져요. 그리고 x가 2로 가까워지면 자, t에 관한 문자로 바꾸었으니까 t는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x가 2로 가까워지면 다항 함수이니까 t는 어디로 가까워진다? 1로 가까워지죠. 따라서 이 식을 바로 리미트 t는 1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무엇이 됩니까? 바로 f 플라이 1의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은,
뒷부분은 굳이 취한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x가 2로 가까워지면 얘는 어디로 수렴하니까 얘는 100번 4분의 1로 수렴하잖아요. 그럼 굳이 치환할 필요도 없고 수렴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수렴한 계산값을 적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f 프라임 1의 4분의 1배를 찾아달라는 그게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f 플라임 1의 값이 얼마를 의미한다? 12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여기 있는 F1이 5라는 것과 F 프라임 1이 10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A와 B의 값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연립 방정식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F1이 오니까,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F1이 바로 얼마라고 했죠? 5라고 했으니까, 1을 대입하면 바로 개수들의 합이 되니까, 1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바로 무엇이 된다? 5가 된다는 것이고, F 프라임이는 얘를 한번 미분한 도함수를 구해놔야 되니까 f 프라임 x는 바로 2x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따라서 f 프라임 1이 여기에서 얼마라고 했죠? 12라고 했으니까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2 플러스 2a가 바로 뭐가 된다? 12가 되어서 자, 여기서 2a는 10이 되니까 a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A 자리에 5를 대입하면 11이 되죠. 자, 따라서 B 값은 11이 일어나면 B는 5-11, 바로 B 값이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우리는 A 값과 B 값을 모두 찾았으니까 X제곱에 A가 5면 플러스 10X, 그리고 b가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바로 2차 함수 추론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한테 묻는 것이 바로 F2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X 자리에 2반 대입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글자를 조금만 예쁘게 18로 바꾸어 적을게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모양은 우리가 미분계수 모양 같은데 좀 처음에 안 보이는 이유는 여기가 fx가 와야 되는데 fx가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분계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요. 이것을 굳이 치환을 안 해도, 자, 우리가 눈치를 채릴 수가 있죠. 잘 보시면, 여기 x-1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x-1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세모 표현만 했잖아요.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죠. 맞나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어디로? 세모로 가는지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럼 동그라미가 x-1이고 세모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x가 2로 가까이 가면 x-1은 어디로 갑니까? 1로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치환하지 않고도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면 이 결과값은 뭐가 된다고 했죠? F 프라임의 바로 세모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세모가 바로 1이 되니까 바로 F 프라임 1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치환을 자꾸 떠올리면 자, 치환하지 않고도 언젠가는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반드시 동그라미가 세모로 극한값이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x-1이 1로 가고 있으니까 x-1이 1이고 x-1이 1이죠. 즉, 그러면 이제 x-1을 t로 치환했다고 생각만 하면 되니까 자, 바로 얘가 바로 f 프라임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329번입니다. 자, 바로 3차 함수 추론해 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A가 0이면 3차 함수는 아니겠지만 하여가 이 A가 0이 아닐 때는 3차 함수니까 이 함수 자체를 추론해 달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 두 식을 가지고 추론해 달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하나는 바로 무엇이 된다? 0분의 0꼴이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먼저 접근해서 몇 차식인지부터를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3으로 수렴했다는 말은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분자가 0으로 가버리면 아니 상수로 가버리면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런데 0이 아닌 상수값에 바로 수렴했다는 말은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어야 되고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x는 분모가 2차이기 때문에 이 분자 자체도 몇 차가 될 수밖에 없다. 2차가 될 수밖에 없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는 바로 영향력이 가장 센 항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된다고 했죠. 따라서 분모에 가장 영향력이 센 게 x 제곱이니까 분자도 x 제곱이 되고 그 바로 계수 b가 바로 3이 된다. 즉 분모가 1이므로 분자는 바로 반드시 3x 제곱으로 뭐한다?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자, 이 fx는 3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다. 즉 a는 0이고 b는 3으로 시작하는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바로 3차 2차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들은 모두 다 이용을 한 거예요. 이제 나를 가지고 우리가 식 두 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x가 2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런데 0 아닌 상수값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반드시 0분의 0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자, 다항함수이니까 바로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아서 분자도 바로 극한값이 바로 무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x가 2로 갈 때 f2의 마이너스 22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2가 이항하면 결론적으로 f2는 얼마의 값을 갖는다? 22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빨리 우리는 뭘 하고 싶다? 이 22를 무엇으로 바꾸고 싶다? F2로 바꾸고 싶죠. 그래야지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인 바로 x 이꼴 2s의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f 프라임 2가 바로 얼마가 된다? 세모가 나온다고 했죠. 그게 바로 16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따라서 우리가 조건 두 개를 찾아냈죠. 그래서 바로 영분의 영꼴의 바로 미분계수 패턴인 극한값은 1 플러스 1이라고 선생님이 수차 이야기를 했는 거죠. 자, 그러면 F2의 값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X자리 2를 대입하면 되니까. 자, 3차는 이제 없는 거죠. 자, 2의 제곱 4잖아요. 4, 3 얼마가 되고 12가 됩니다. 그리고 X자리 2를 대입하면 20 플러스 T가 되겠네요. 얘가 바로 20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미분계수가 바로 16이니까 자, f 프라임 x를 한번 적어봅시다. f 프라임 x는 자, 3x 제곱 미분하면 6x가 되고요. 자, cx 미분하면 c가 되겠죠. 자, d는 상수니까 없어집니다. 따라서 x자리에 2를 넣으면 12 플러스 c가 되죠. 그게 바로 얼마다? 16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 C값 얼마를 찾아냈다? 4를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D값만 찾으면 되겠나요? 자, C 자리에 무엇을 대입한다? 4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12 플러스 8이 되어서 20이 되네요. 20 플러스 D가 22가 되므로 고로 D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함수 추론이 끝이 났네요. 그죠? fx는 어떻게 된다? 바로 3x 제곱에 바로 cx니까 4x가 되고 d값이 2가 돼서 2차 함수 추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A, B, C, D의 값을 물어보니까 A는 0이고요. B는 3이고 C와 D는 각각 X와 상수항이겠으니까 4가 되고 2가 되어서 이 모든 값들의 합은 바로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영분의 영꼴이 나오면 바로 무엇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이용하여 바로 최고차항을 결정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30번입니다. 자, 다음에 극한값이 15를 만족시켜주는 자,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n이 자연수이니까 자, 이 바로 함수는 바로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극한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x가 1로 가까워질 때 분모가 어디로 가나요? 0으로 가죠. 그러면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지 바로 15로는 상수로 수렴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분자를 체크해 보면 1의 n제곱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바로 어떻게 된다? 0으로 가네요. 따라서 0분의 0꼴의 극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한을 공부할 때 0분의 0꼴의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는 바로 0분의 0꼴을 만들어주는 바로 인수 x-1을 분모 분자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분모는 가지고 있는데 분자는 지금 눈에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따라서 이 분자를 뭐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x-1의 인수를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n차식을 가지고 x-1의 인수분해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0분의 0꼴이지만 바로 이 분자를 x-1의 인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극한으로만 처리하기는 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분의 0꼴이잖아요. 0분의 0꼴 안에 자, 이 0분의 0꼴 안에는요. 되게 유명한 식이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미분계수입니다. 미분계수. 자, 우리가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에 바로 이 0분의 0꼴을 처리하려면 x-1의 인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극한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는 자, x가 1로 갈 때 x-1분의 분자가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fx-f1로 표현돼야 되겠죠. 그게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식 자체를 지금부터 무엇으로 fx로 두고 치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놈을 바로 fx로 치환해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1로 가까워질 때, 자, 분모는 x 마이너스 1이 당연히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치환을 했으니까 fx가 되는데, 그런데 짝꿍이 하나 없죠. 누가 있어야 됩니까? 동그라미 세모 맞죠?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면 동그라미 세모가 되어서 여기에 참 F1이 있으면 참 좋겠죠. 여기 F1이 오는 순간 얘는 무엇으로 F 프라임 1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F1의 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우리가 치환을 했으니까 F1의 값을 한번 찾아보면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1이 0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을 빼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fx가 이 식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미분해 보시면 미분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자, x의 n제곱은 n 떨어지고 x의 차수 하나 줄이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상수항은 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x 자리에 무엇을 바로 1을 대입하면 x에 1을 대입하면 1에 n-1제곱은 1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n이 되고 n-2라는 미분계수를 얻게 되겠죠. 그게 바로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n값은 얼마다? 17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치환을 했다고요? 극한으로 그냥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자를 x-1의 인수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n창이기 때문에 우리 인수분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 0분의 0꼴 안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다?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미분계수로 우리가 풀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31번입니다.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극한은 가장 기본이 바로 꼴을 생각한다고 했죠.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네요. 자, 그러면 분자도 바로 다항함수, 10차 함수가 되네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자, 10제곱자로 바로 짝수 제곱하면 1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 2가 되어서 분자도 0으로 가니까 바로 이 극한은 0분의 0 꼴의 극한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인데 분모는 바로 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0분의 0꼴의 바로 주범인 인수는 바로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분자도 우리가 무엇을 x 플러스 1을 인수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분자를 뭐 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10차식 항 3개 가지고 인수분해 하려면 바로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10차니까 조립제법 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0분의 0꼴 안에는 되게 유명한 하나의 식이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다? 미분계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극한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계수의 정의로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분모의 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분모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자, 동그라미 세모를 떠올리면 되겠죠. 맞나요?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니까 분모에도 동그라미 빼기 세모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분모에 들어갈 수는 바로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동그라미가 되고 얘가 세모가 되니까 바로 x 플러스 1을 바로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나타내 주자는 거죠.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분자가 바로 fx가 등장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분자에 있는 이 십차식을 무엇으로 fx로 치환해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짝꿍이 누가 필요해야 됩니까? 바로 f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지만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여기도 동그라미 세모가 나와서 바로 무엇이 될 수 있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로 세모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f의 마이너스 1의 값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얘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리가 0분의 0거를 체크할 때도 했지만 이 자체가 0이 되니까 이 값이 0이니까 0을 빼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f에 마이너스 1을 빼줘도 상관없는 거죠. 따라서 극한값의 0분의 0꼴에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면 결론적으로는 F 프라임에 누가 온다? 바로 세모가 오는 거죠. 그 세모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극한값은 바로 이 분자를 fx로 두었을 때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의 바로 미분계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fx를 우리가 치환하는 이 식을 미분을 해보는 거죠. 미분을 하면 10x 제곱에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이 미분계수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만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 되어서 바로 10이 되니까 13이 되네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어우, 선생님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자, 여기에 바로 10x 제곱이 아니죠. 여기가 10차인데 10제곱이면 10이 떨어지면 여기는 부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x제곱에 마이너스 1의 구제곱은 마이너스가 되어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10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7이 되어서 이 문제에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0분의 0꼴에 바로 극한은 맞는데 바로 극한값으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0분의 0꼴을 무엇으로 미분계수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분자에 있는 식을 뭐해서 치환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332번입니다.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x가 1로 갈 때 분모는 0으로 가니까 분자 또한 0으로 당연히 가야지 수렴하겠죠. 극한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1을 대입하면 1의 짝수 제곱은 1이고요. 홀수 제곱도 1이죠. 따라서 바로 개수들의 합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모든 개수들을 상수항까지 다 더하니까 각각이 바로 무엇이 되어서 0이 되어서 분자 또한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데 얘를 바로 다항함수 분의 다항함수가 되어서
이 분자를 x-1의 인수를 표현해 주려고 하니까 십차고 또 얘를 조립제법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분의 영꼴의 극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또 무슨 꼴이 있다? 미분계수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분계수는 바로 어떻죠? 미분계수의 정의가 바로 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분자가 fx-f1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비분계수의 정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분자에 있는 이 x의 10제곱부터 시작한 이 마이너스 1까지 이 분자를 통째로 무엇으로 두자? fx로 이렇게 치환을 하면 리미트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1로 가까워질 때 자, 분모는 무엇이 되고요? 바로 x-1 그대로가 되고 분자는 이 전체가 fx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누가 있으면 참 좋겠다. F1이 있으면 참 좋겠죠. 마이너스 F1. 따라서 F1의 값을 구해보면 조금 전에도 0분의 0꼴을 확인하기 위해서 X자리에 1을 대입해봤죠. 바로 F1이 0이 되기 때문에 자, 0을 빼주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이 극한값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꾸어 적을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봤던 반드시 외우고 있는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딱 떨어지죠. 따라서 F 프라임 바로 무엇이다? 1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위에 바로 분자를 fx로 치환을 했으니까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자, 10x 제곱, 10x 9제곱 마이너스 9x 8제곱 플러스 8x 7제곱 마이너스 7x 6제곱 그리고 플러스 6x 5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은 상수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x 자리에 얼마만 1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바로 f 프라임 1은 바로 개수들의 합이 된다는 거. 맞죠? 개수들의 합이 된다. 자, 그러면 요렇게 계산하면 1, 요렇게 계산하면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6이 돼서 얼마의 값을 가진다? 8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333번입니다. 자, 다음 극한값이 알파일 때 자연수 n과 실수 알파에 대하여 n 플러스 알파의 값을 구하여라. 자, 지금 이 극한값은요, x가 3으로 갈 때 분모는 어디로? 바로 0으로 가는데, 자, 이 실수 알파에 대해서 수렴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즉,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사실 얘가 0으로도 수렴할 수는 있는 거죠. 극한값이 0인 것도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극한을 보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줘야지만 0분의 0꼴의 극한이 되어서 바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자, 이 분자식도 바로 무엇입니까?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극한값 또한 함수값과 동일하죠. 따라서 극한값 자체가 0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0분의 0꼴이니까. 따라서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면 27이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또 마이너스 27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따라서 얘가 바로 0의 값을 가진다. 그러므로 3의 n제곱은 자 27을 바로 3번 더하면 얼마 된다? 바로 81이 되니까 마이너스 81이 이항하면 81이 되고 81은 바로 3의 몇 제곱이 된다? 4제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n값은 얼마가 된다? 자연수 n값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3의 n제곱이 바로 3의 4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죠? n은 바로 무엇이 돼야 된다? 바로 자연수 n이니까 바로 4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n이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면 바로 3의 몇 제곱하면 81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자, 얘가 자연수가 나왔다는 말은 바로 n은 4인데 n이 자연수가 아니라도 81이 될 수가 있죠. 바로 지수에 누가 오면 81이 되겠습니까? 바로 로그 3의 81이 와도 지수에 자 3과 3이 안녕이 되죠. 그죠? 8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그 3의 82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연수가 아니라 무엇이 된다? 물론 얘가 3의 81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바로 3의 4제곱이니까 자연수는 맞네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3의 무리수가 되어도 바로 자연수 80을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도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81일 때는 얘가 딱 4가 되겠지만 자, 80일 때는 바로 뭐가 와도 된다? 무리수가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n을 4를 찾았으니까 바로 이 분자는 바로 4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다함수분의 다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4차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분자를 바로 인수분해해서 바로 x-3을 인수로 만들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수분해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자,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바로 0분의 0꼴의 강력한 무기, 바로 무엇이 있다?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로 풀겠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식을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 이번에는 심심한데 GX로 한번 놓아볼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바로 분모는 무엇이 되고, x-3이 되고요. 자, 분자는 이 자체가 gx죠. 그러면 참, 여기 뒤에 무엇이 오면 참 좋겠습니까? G3이 오면 딱 떨어지죠.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n은 우리가 4라고 딱 찾아놨으니까 바로 G3의 값이 얼마가 되나요? 3의 4제곱 81, 3의 세제곱 27, 93, 27, 27. 방금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봤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된다? 0이 되므로 G3이 0이니까 자, 0을 빼어도 식의 변함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식 자체를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가 되니까 세모가 나온다고 그랬죠? G 프라임 바로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값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알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G 프라임 X를 빨리 찾아 놓아야 되니까 G 프라임 X는 n이 4였으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이고
G 프라임 3은요. 자, 4 곱하기 얼마가 된다? 바로 3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4 곱하기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되고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27 곱하기 4를 해도 되는데, 자, 3의 세제곱이 똑같이 있으니까, 자, 이 두어한 걸 3의 세제곱인 27로 묶어버리면 4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9. 그러면 27 곱하기 3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27 곱하기 3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81이 되죠. 81 마이너스 9는 얼마가 된다? 바로 72가 된다. 바로 이 72가 바로 G 플라임 3의 값이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다? 알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극한값이 72가 되는 거죠. 따라서 n의 값 4와 알파 값 72가 되니까 n 플러스 알파는 바로 4와 72를 더한 얼마가 된다? 76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똑같은 문제, 네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들 시험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극한으로만 처리하려고 하면 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분계수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334번입니다. 자, fx는 다항함수예요. 자, 따라서 이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fx가 다음 가나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자, 새로운 이 바로 극한값을 계산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fx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것을 이 가나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나는 0분의 0꼴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자, 최고차항이 바로 x제곱입니다.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영향력이 가장 큰 항만 분모 분자에 남겨둔다고 했죠. 따라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값이 6으로 수렴한다는 말은 이 fx도 바로 분모와 차수가 똑같아야 되겠네요. 따라서 fx는 반드시 x제곱인 2차 함수가 되어야 되고 바로 그 극한값이 6이므로 자 분모의 x제곱의 개수가 1이므로 분자의 바로 개수는 6이 될 수밖에 없다. 고로 fx는 어떻게 6x 제곱으로 출발하는 바로 2차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가는 모두 다 이용이네요. 이제 나로 오면요. 나로 오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0 아닌 바로 상수로 수렴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fx는 다함수죠. 바로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아서 분자 f0 플러스 3도 무엇으로 0으로 가야 된다. 맞습니까? 따라서 F0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이항을 하면 바로 마이너스 3의 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F0이 마이너스 3이란 말은 FX의 바로 상수항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1차항의 개수만 이렇게 세팅을 해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물론 대입해서 생각해도 3이 우리가 없어지고 0분의 0꼴이니까 x가 하나씩 약분이 되면 되는데 자, 얘를 또 다르게 이 f0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 플러스 3을 마이너스 3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을 무엇으로 바꾸면 되겠다? 바로 F0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에도 X만 있으니까 X 마이너스
0의 한 자리를 이렇게 빌려주면 결론적으로 얘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가 되니까 f 프라임 0의 값이 바로 얼마를 가리킨다? 2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f 프라임 0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fx로 봤을 때는 바로 1차항의 계수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a 값이 얼마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식을 그대로 여기에 바로 식에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분모는 무엇이 되고요? x가 되고요. x가 되고, 자, 분자는 fx를 그대로 대입하면 6x 제곱 플러스 ax에 마이너스 3에다가 뒤에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얘가 바로 0이 되어서 없어지고, 따라서 바로 0분의 0꼴의 극한이 되죠. 그죠? 분모에도 x의 인수가 있고 분자에도 하나씩 이렇게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극한값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결론적으로 a만 남고 그 a 값이 바로 무엇이 된다? 극한값 2가 된다. 동일하게 a 값이 2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바로 x의 개수가 2라는 것을 확인했죠. 얘는 무엇이라고요? f 프라임 0이 2라는 말은 원래 fx의 1차항의 개수가 2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미분하면 상수항은 없어지고 1차항이 바로 상수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자리에 0을 넣어서 2를 됐다는 말은 미분해서 0을 넣어서 2가 됐다는 말은 원래 fx의 바로 1차항의 개수가 바로 2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fx를 우리가 모두 추론해냈으니까 이 fx를 이제 이 식에 바로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무엇입니까? x 플러스 1이죠. 자, 그런데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쓰고 싶지 않나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맞죠? 자,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x의 15제곱에다가 fx를 구했으니까 그대로 6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자, 이놈의 바로 무엇을 묻는다? 극한값을 묻는 거와 동일하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분모가 0으로 가죠.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6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어서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0분의 0꼴의 극한인데 바로 0분의 0꼴을 만들어주는 인수가 바로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즉 x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이 분자를 바로 x 플러스 1이 나오도록 무엇을 하면 된다? 조립제법하여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으나 15차 항이기 때문에 바로 조립제법 하는 것도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앞에서 지금 많이 연습했죠. 이 식 전체를 무엇으로 치환을 하자는 거죠. fx가 나왔으니까 이 식을 지금부터 gx라고 두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분모는 x 플러스 1인데 자, 예쁘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 벌써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두었죠. 그럼 분자가 바로 무엇이 되고 gx가 되고 마이너스 조금 전에 0분의 0꼴도 체크해봤지만 0분의 0꼴로 체크해봤지만 g 마이너스 1의 값이 바로 무엇이 되었다? 바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0이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여기에 0을 추가하면 되고 그 0을 무엇으로
G-1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 번가 되어서 미분계수의 정의 바로 G 프라임 마이너스 1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G 프라임 X를 미리 구해 놓으면요. 자, x 15제곱은 15의 x의 14제곱이 되고 6x제곱은 바로 12x가 되겠네요. 그리고 2x는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네요. 이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의 바로 미분계수 값을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1의 14제곱은 짝수 제곱이니까 1이 되어서 15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1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2가 되어서 자, 최종적으로 바로 G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고 0분의 0꼴인데 자 분자의 차수가 클 때는 바로 그 0분의 0꼴을 만들어주는 바로 인수를 드러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 높은 차수까지 우리가 조립제법에가 나타내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바로 0분의 0꼴 안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뭐가 있다. 바로 그 안에는 미분계수가 있다. 따라서 분자의 그 높은 차수, 고차 함수 같은 거죠. 자, 높은 차수를 바로 gx라고 치환해서 미분계수로 푸는 문제를 이번 시간에 많이 풀어봤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